자, 인간의 이타적 행동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힌 것일까? 제가 간략하게 할게요. 저는 그룹 셀렉션 티어리, 멀티레벨 셀렉션 티어리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거가 뭐 이렇게 우리 두뇌가 커지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일정 부분 make sense.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 사회복지 공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사회 규범과 제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의 되게 유니크한 점 중에 하나가 규범을 만든 애니멀, 제도를 만든 애니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회규범과 제도화다. 그 제도는 사회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약간 비공식적인 그런 비공식성을 특징으로 하고요. 구성원들이 따르기로 기대되는 비공식적인 규칙이나 행동을 얘기하고요. 제도는 인간 행동을 규제하고 구조화하는 공식적인 규범 절차 등을 의미를 합니다. 얘네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과 제도는 항상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책은 이겁니다. Grammar of Society.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일까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비키어리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크리스티나 비키어리고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사이콜로지 교수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사회 규범의 진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뇌 발전과 함께 어떤 심리적인 성향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인간을 둘러싼 규범도 발전을 하게 되고 얘네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규제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들은 진화해 왔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규범이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런 속성이 있긴 한데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범이 변화되고 대체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단 기대의 변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 법률과 정책의 변화, 새로운 집단의 등장과 영향력의 확대, 기존 규범의 비효율성 인식, 가치관의 변화, 뭐 쭉쭉쭉쭉쭉 나와요. 저는 이런 설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규범이 지속 가능할까? 우리들의 영 제너레이션은 이런 현재의 규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대안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또 바라봐야만 하고 규제해야만 하는 것일까? 포인트는 저는 사회복지의 근간에는 이런 인간이 협력하고 이타적 행동을 하고 하는 것에 크게 도움을 준 것 중에 하나가 규범이 생성됐다는 거고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런 우리 사회에 그런 규범의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들을 조금 더 하는 그런 사회복지 연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각에서 이런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타인 돌봄의 규범의 형성 과정, 이거 역시 심리적으로다가는 인간에게 그런 성향이 만들어졌고 타인 돌봄,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선호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집단적
사회적 기대와 사회적 압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갖게 되는 사회복지 제도를 저는 형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엔 제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멘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설명을 참 잘하신 저자세요. 그래서 이런 바람직한 사회 규범은 집단 생존에 유리하고요. 상호 호혜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게 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서, 그리고 법, 종교적 제도 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은 타인 돌봄의 사회 규범을 형성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다음 주제로 갖고 온 게 사회복지 제도를 우리가 한번, 사회복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 사회복지 제도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돼요. Charity Philanthropy, Mutual Aid, 자선, 박애, 그 다음에 상호부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에서 존재하는 강력한 사회복지 관련 제도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협력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타성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심리학적으로다가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 전에 그러면 사회복지 시작점이, 제도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Charity Philanthropy 그리고 Mutual Aid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해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선입니다. Charity는 라틴어로 까리타스예요. 까리타스. 그래서 천주교에서 까리타스 수녀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까리타스는 care, 돌봄, 그리고 love, 사랑을 의미해요.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유대교 전통에서 시작된 거예요. 종교적 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봐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그러면은 규범이 뭐냐면 그런 사랑을 받은 종교인 옆으로 나눠야지.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 기반한 수평적인 책임과 의무의 규범이 체러티였었어요. 얘가 제일 오래된 사회복지 제도예요. 인간 역사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규범, 제도 너무 중요하다고요. 우리 사회복지의 시작은 저는 그렇게 종교적 규범에서부터 얘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제도로 된 거고요. 그래서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요. 즉각적인 도움에 초점을 둡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복지국가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비중은 되게 낮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대사회의 복지 이슈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는 불평등의 생각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종교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자원이 불충분해요. 안정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체러티는 있을 때 더하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는 강제적이잖아요. 그리고 박의 필란스로피아의 비교는 개인적인 이웃을 위한 돌봄 행동이고요. 박애는 조금 이따 우리가 리뷰하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하여튼 이런 체러티는 유대교에서 만들어져서 오늘날에도 아까 여러분 보셨죠? 매니페스테이션에서 기부와 자원봉사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보셨죠? 네? 안 봤어요? 봤죠.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복지국가에서 얘는 여전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예요. 두 번째, 필란스로피. 필이 love잖아요. anthropy가 human being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박애는 어디서 시작해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시민으로서 네가 그 도시국가에서 이룬 자야? 그럼 반드시 이룬 자로서 도시국가에 기여를 해야만 하는 규범이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거예요. 자, 그러면요. 주변 자기 이웃을 돕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여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여예요. 요게 체러티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을 체러티 워커라고 불러요. 필랜스로피스트라고 불러요. 필랜스로피스트라고 부르잖아요. 큰 그 돈을, 자원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학업에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의 학업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사실은 사람들이 쌍방적으로 사용하는데 섞이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마 시대에 가서는 황제, 교황, 주교의 전유물이 돼요. 그래서 교황, 황제, 주교들은 필란스로피를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거친 말로 그 지위에서의 잘난 척 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세기 초 자본주의가 사회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발달하고 하면서 다시 인간이 현대 사회에서 쌓는 부의 문제, 웰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다시 등장하는 게 필란스로피예요. 그래갖고 이 개념은 사실은 제가 이것도 스펠링 에러입니다. 사회적 다원주의가 아니라 다윈주의예요. 다윈주의.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니네가 우월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래? 우리 사회를 위해서? 다시 환원해. 이런 사회적 다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확산하게 돼요. 그래서 우월한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앤드루 카네기. 그는 Gospel of Wealth라는 글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존 데이비슨 록펠러. 그 사람은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서 그 사람은 목사님을 자기의 카운셀러로 세워서 둘이 같이 필란스로피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차이는 아실 거고요. 현대 사회에서의 위치, 둘 다 아무리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체러티와 필란스로피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자, 그런 거고요. 오늘날 필란스로피는 그런 CSR로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래서 이제 돈을 그렇게 기업에 투자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이 매우 선호하는 그런 나눔의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레시프로시티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런 거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간 사회는 체러티 필란스로피 말고는 마땅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돌봄의 제도를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를 안 돌봐. 그랬었을 때 우리의 생존 전략이 뭘까요? 되게 중요한 영어 단어입니다. Same feather. 같은 날개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개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그래, 우리 이렇게 서로 힘들지, 함께 돕자. 그 어떤 형식이든지 너한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돕겠고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네가 도와줘 하는 이런 뮤추얼 에이드가 없는 인간 역사가 없었고요. 없었던 인간 사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고도화된 사회복지가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체러티 필란스로피 그리고 뮤추얼 에이드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동등한 관계, 상호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참여자의 특징, 공통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발전 배경, 기존 사회체제가 제공하는 도움 방식이 없을 때, 혹은 유효하지 않을 때, 인간이 기댔던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주요 형태를 상호 보험,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셀프 헬프 그룹, 자조 집단, 이런 걸 갖고 많은 사람들은 뮤추얼 에이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로마 중세 시대 길드 이런 것도 있지만 18세기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Poor People's Friendly Society를 18,000개인가를 형성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돈을 내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서로 또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발전했는 줄 아세요? 신용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이 Poor People's Friendly Society가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는 이렇게 어느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이런 똘똘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에 와서는 여러분 셀프 헬프 그룹 봐보세요. 전문적인 도움이 있고 복지국가에 의한 도움이 있는데 왜 셀프 헬프 그룹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것 역시도 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개입을 못 해줄 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때 현대사회에서는 참 특이하게도 전문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모두가 그 뮤추얼 에이드에 속한 거고요. 저는 그것의 원형이 레시프로시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호 호혜적인 그런 생존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유사 대응력이 업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은 노력을 할 거고, 저는 협동조합이라는 개념도,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개념도 이런 상호 호혜성 이런 거에 기반해서 뮤추얼 에이드 제도의 한 흐름으로 현대사회에서 발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왔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는 이제 조금 거칠게 하던데요. 뭐 어쩌라고 그런 건데요. 저는 협력과 이타성, 그것에 기반한 우리 사회복지의 제도, 그 다음에 그것에 기반한 인간 사회의 생존과 발전, 확산, 이런 것들을 볼 때 협력과 이타성은 인간 사회 생존과 번영의 필수 요소이다 라고 믿습니다. 암만 우리 그 그룹에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꾸준히 이타성과 협력의 규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산시키면서 제도화하고 하면서 인간 사회가 생존해 나가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요. 이런 협력과 이타성은 인간사회 복지제도가 더 창의적으로 운용되어질 수 있게 하는 토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전망. 앞으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변화가 오고 그럴 텐데, 인간이 생존하려면 협력과 이타성을 장려하는 사회 규범과 사회적 노력은 필수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이해 속에서 관련 사회 규범을 더 촉진하고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인류 공동체 번영의 디그리,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런 규범과 복지국가 간의 관계는 쌍방적 관계임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사회복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관심도 더 가져야 돼요. 타인 돌봄 사회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얘가 복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공부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해 속에서 상황에 적응하는 유연한 복지정책 개발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곳, 다른 문화의 것들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면서 그들의 선호, 그들의 기대, 니드 뭐 이런 것이 반영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의 그 니드에 대응하는 그런 사회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 될 거다. 다섯 번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이 관련 규범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아마도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화의 과제 역시도 우리 한국 사회의 과제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해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들이 설계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인간에 대해서는 근로윤리, 그다음에 복지 의존성과 관계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그 선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더 잘 해내려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이념들, 그리고 사회 규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인구적 변화, 경제적 변화, 얘가 또 우리의 규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우리의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하는 우리들로서 여기에 관심을 놓고 가면 안 된다. 관심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보셨듯이 넓게 공부하고 다른 학문과의 협업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이해, 그리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제 간 협력 너무 중요하고 그렇다. 그것의 한 예가 인간의 협력, 그리고 이타성에 대한 이해였다 하는 말을 하면서 윤리적 고려사항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의 이해와 실행을 통해서 또 변화될 수 있는 돌봄사회 규범에 대응하면서 현대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탄력적이고 적응력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복지 연구자가 되시길 바란다 하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행가가 되길 바란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영어로다가 이 사람의 책, 핸델의 Social Welfare in Western Society에서 이거를 이렇게 쫙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 한동안 체러티, 뮤추얼 에이드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1500년대, 1600년대에 와서야 퍼블릭 어시스턴스, 퍼블릭 웰페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1800년대 와서야 소셜 인슈어런스, 소셜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 교수님 오래전부터 기부, 나눔 행동, 자원봉사 이런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해오신 분이라 오늘 발표하신 게 굉장히 폭넓게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또 그야말로 이렇게 종합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많은 시간 길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또 못하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더 하실 말씀 많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타성에 대해서 줄곧 관심 가지고 또 연구하시고 또 많은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 주요한 기관들이 정말 이타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많이 기여하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그런 이타성을 촉진하는 분위기의 사회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잘 아는 대로 저희가 경쟁과 자기 책임이 강조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차 더 관계가 끊어지고 협력보다는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사회이고 그 결과 저희가 굉장히 고립과 외로움과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저는 그냥 교수님께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여쭈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상호 부조라든가 이런 상호 돌봄에 관련된 저희 복지 제도가 더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은지 아니면 사회적 이런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좀 축소되고 지금 성행하는 이런 경쟁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 같은지 교수님께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복지국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복지사회론자이고요. 약간 틀린 개념이에요. 복지국가론자와 복지사회론자 약간 틀린 개념인 복지사회론자고요. 저의 전망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솔리데러티 이런 거 되게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하다가 만 운동이 나눔 교육 운동이었어요. 아이들의 피리어드부터 이거가 가치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 규범이 강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이런 돌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이기적인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함께 가기 위해서 때때로 이타적인 거다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게 오래 기간 동안 우리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애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암울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절벽의 시대 이렇게 왔었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치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난 이게. 어제는 보니까 버스기사 아저씨가 차에서 운전하다가 휠체어가 길을 건넜는데 이게 끝나가는 거예요. 이거 건널목이. 신호등이, 그러니까는 그분이 운전하다가 딱 쓰고 내려갖고선 쫙 데려다 드리고 다시. 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 규범, 선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하면 암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가 과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타인 돌봄의 사회,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저는 파운데이션, 저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전문가도 다른 경제나 이런 거 다른 분야에 하시는 분들도 전망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혹시 학생들 중에 있으신가요?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타성 학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타성 하면 주로 이제 자원봉사에서 개인적인 행동의 그 동기로서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우리 사회복지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의에서 사회복지 기원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그것과도 맥락이 이어지고 굉장히 큰 시각에서 지금 이타성을 쭉 연결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는 새로우면서도 네. 그래서 질문보다는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많이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